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심층 구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심층 구술 면접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면접의 유형이 다른 대학과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희대학교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을 예를 들면 경희대와 비슷한 학교들이라고 하는 뭐 시립대, 그 다음에 뭐 한국외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이하의 대학이나 아니면 그 위쪽으로 올라갔었을 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우리가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면접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면접 실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강대학교도 면접이 없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의대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시작하는 학교들은 한양대도 면접이 없고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 정도로 면접이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사실상 이제 연세대, 고려대 빼고 나면 한참 있다가 결국은 경희대 정도가 면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고교 추천 전형에도 면접이 있긴 하지만 경희대학교 면접의 유형이 좀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경희대학교 면접의 유형이 첫 번째는 인성 면접으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면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게 이제 출제문항 면접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황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제시문을 통해서 제시문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술 표현하는 면접들의 유형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면접의 유형이 교과 범위 내에서 또 직접적인 지식을 묻지 않는 형태로 면접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그 비슷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학생에게 제시문을 주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위쪽 대학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연세대 같은 학교들은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외대나 시립대나 건국대나 동국대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인성면접과 출제문항의 면접은 약간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면접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면접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고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경희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면접 일자가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면접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자, 경희대학교는 일단은 전형 유형 및 면접 일자를 보면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교 연계 전형은 사실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추천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맞아요. 하지만 두 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분 자체는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으로 나누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교 연계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선발을 하고 있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180명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선배실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70 플러스 면접 30% 정도를 반영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20일 날, 그 다음에 면접 일자는 자 의예과나 한의예과, 치의학과는 12월 1일 날 2시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한의예과는 13명, 한의예과 자연계 30명, 의예과 55명, 치의예과 40명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이긴 거예요. 많이 몰리는 학교인 특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의대치대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최상위 학과와 그 바로 2그룹에 형성되는 대학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든 아니면 의치 한의대로 원서를 쓰든 간에 학생들이 대량으로 많이 몰리는 학교 특히 더군다나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선발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러저런 이유들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전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좀 높은 이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오레서스 전형도 지금 모집 인원이 1180명이나 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전형 자체를 조금 더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이 일종의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추천 전형이라면 네오레서스 전형을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으로. 사실 이제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이 없는 전형들을 신설하게 되어진다면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학이 직접 학생을 보고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해서 선발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이 볼 때 대학의 어떤 인재상이라든가 대학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경희대학교 네오레서스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의치 한의대든 아니면 일반 대학이든 간에 최상위 대학과 그 중간 정도의 대학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이 좀 더 치열한 이런 대학이며 전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의 유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면접 유형은 다른 대학과 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재신문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시문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 출제문항 재시문은 뭘 물어보는 경우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과는 좀 더 다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학들은 출제 문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면접에서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접의 특징을 보면 서류 확인 면접 및 출제 문항 면접을 진행하고, 개인 면접은 면접 2인 대 지원자 1명이며 면접 시간은 의예과가 30분, 그 다음에 지원자의 가치관과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데 일반 학과는 10분 정도 봐요. 일반 학과는 10분, 의예과는 30분이고 평가 요소로는 인성 50%, 전공적 합성 50%를 좀 봅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3개로 나눠지게 돼요. 문제는 개별별로 인문, 자연, 의학 계열로,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의치, 한의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도 인문계, 자연계, 의치, 한의대만으로 3개로 나눠서 정의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간대는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눠서 시험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문항은 한 문제가 출제돼요. 이게 바로 이제 출제문항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의학 계열은 인성 면접을 강화하여 인성이 30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30분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2개의 방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개 방에서 30분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의 방에서 인성 면접을 실시할 수 있겠고, 뭐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게 제출 서류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인성 면접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출 서류와 관계가 없이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감이라든가 윤리식이라든가 가치관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이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출제한 공통문항과 관련하여 5분 정도 보고 의학 계열은 15분 내로 면접을 실시한다. 정리하면 의학 계열은 인성 면접 30분 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문항 15분 진행하고, 일반 학과는 인성 면접 10분에 공통문항 5분 정도. 이 정도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비교적 많은 거예요. 어느 대학들보다 경희대와 다른 학교들, 시립대나 아니면 한국외대나 건국대, 동국대에 비해서는 면접 시간이 많고, 그 위쪽 대학이라고 하는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는 면접 시간이 다소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출제문항 면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면접을 딱 10분 정도만 보면 그 학생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학계열 면접 문항에서 출제되었어서 내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지는 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학년도 의학계열 면접 문항이에요. 64세 비흡연자의 여성 A씨는 폐암 말기암 진단을 되었다. A씨에 따른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명을 알리더라도
경우 이미 말기암 상태로 치료가 어렵고 남은 수명이 1년 미만일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환자에게 밝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폐암 말기에 걸렸고 그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진단명을 알려드리더라도 이미 말기암 상태의 치료가 어렵고 남은 수명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을 환자에게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학적 사실을 환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진단명만 알아도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의학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견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 나라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어지는 논제는 뚜렷하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견 제시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어떤 것을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능한 좋은 것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쪽의 의견보다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가 좋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논점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의 관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고 그것이 조금 더 면접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서술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자신에 대한 논리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추가 질문은 환자에게 희망적인 요소 없이 사실만 전달한다면 환자의 정서적인 충격을 무시하고 신체 질환만 진료하는 냉정한 의사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희대학교는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6개의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탁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이게 이제 6개 단계인데 이 6개 단계의 평가 기준은 첫 번째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하게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어떤 주장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기반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 자체는 좋은데 논리와 근거가 빈약하게 되어지면 결국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우 우수한 경우는 답변에 제시가 되어진 내용 또는 예시 답변에 엇보더라도 부합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경우는 매우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고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제시문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는 비슷한 유형의 논지를 받아서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논고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되는 경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답변과 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미흡한 경우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일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고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이 되는 경우 또는 논고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우수나 탁월한 경우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들은 사실 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면접의 평가 기준을
6단계로 구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지원 현황을 보면 경희대학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의예과는 2019년도에 55명 선발했고 경쟁률이 18.21대 1이었었는데 올해는 17.11대 2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취의예과는 전년도에 9.45대 1에서 11.48대 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원서를 쓰기에는 좀 더 부담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대 쪽으로 원서를 조금 더 낮춰 원서를 썼었던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의예과 인문계열은 15.38대 1에서 16대 1로 자연계열은 9.93대 1에서 10.37대 1로 한의예과는 다소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파이널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경희대를 지금 주말에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4시간씩 해서 한 반에 5명씩 진행하는 면접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경희대는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어지는 거는 뭐냐면 재시문 기반 면접이 좀 더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의대를 원서를 쓰신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학적 인적성 관련된 면접,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경희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은 면접일이 12월 1일이에요. 의대가. 그래서 학원에서는 26, 27, 28일 3일간 4시간씩 3일 총 12시간 정도, 한 반의 인원은 5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대신 이게 면접이 11월 20일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면접 수업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못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붙어야 면접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예약을 먼저 하세요. 예약을 학원에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나 학원의 인원으로 봤었을 때 하이프리뷰에서 면접 수업을 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여기는 반의 인원 5명 그리고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하는데 그 수업의 내용이 첫 번째는 출제 제시문 기반 면접, 그 다음에 의학적 인정성,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 면접 세 가지의 면접을 같이 진행하고, 특히 거기서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중점을 둬서 진행한다고 하더라. 그럼 여기를 결정하자 라고 하시면 일단 예약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발표가 나고 혹시라도 면접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지시게 되어지면 예약하셨던 금액을 전액 다 환불해드리고, 수업 참여하시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학생부 자소서는 이때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걸지하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경희대학교 이제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난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경희대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선호도가 몰리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붙어야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붙으면 좋은 거고 어차피 상향 지원이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희대 같은 학교는 대부분 붙어야 되는 학교죠. 왜냐하면 붙어야만 그 상위 대학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위 대학으로 물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희대학교는 의치한의대로 원서를 쓰셨든 아니면 자연이든 인문계열로 원서를 쓰셨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하이프리뷰에서는 경희대학교 면접 비용에 잘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게 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원서 쓰시고 면접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나중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